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하나솔루션은 이 최초 투매가 나온 날부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, 지금 오늘 보면은 양봉을 만들고 나서 이틀간 지금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. 특히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도 장중에 2%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, 보시면 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다. 자, 그러면서 제가 이 맥점을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건, 지금은 이 엄청나게 큰 박스 안에서 뭐가 있냐면 수렴을 만들고 있다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이 수렴의 극점에 주가가 다다랐다는 거죠. 극점에 다다랐다는 건 이 변동성을 뜻하는 건데, 그래서 이 오늘 시간에 이 하나솔루션 이 수렴 이후의 돌파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, 아니면 다시 이 꼬꾸라지는 이때처럼 하락으로 전환하는 건 아닌지 아주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은 이 하나에 대한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게 이제 대칭 수렴형이죠. 이 대칭 수렴형은 이 매수에 대한 힘이 점점 세지고, 이 매도에 대한 힘 역시도 좀 점점 세지고, 그러면서 이 끝에 가면 갈수록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힘들이 좀 평평하게 평균을 이루는 거예요. 그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뭐가 나옵니까? 방향성이라는 게 나옵니다. 즉, 매수에 대한 힘이 세면 위로 올라가고, 매도에 대한 힘이 세면 이 하방으로 흘러가는 거죠.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서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, 현재까지만 보면은 일단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이 상방에 대한 이 돌파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. 그죠? 왜 하단 추세에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끌고 가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, 주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림대로 올라가면 너무 쉽잖아요. 그래서 이 변형 패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. 변형 패턴. 즉, 이 수렴을 만든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살짝 깨져주고 올라가는 흐름인 거죠. 지금 이 하나솔루션은 이 2번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. 그 흐름이 나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, 이 가로에 대한 박스 있죠. 그때는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더라도 가격적인 지지를 만들면서 전환을 합니다. 자, 그 가격에 한번 우리가 선을 그어보면 뭐가 보입니까?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이 갭이 또 걸립니다. 갭. 과거에 대한 지지, 갭은 뭡니까? 돈이 들어온 자리죠. 그리고 이번에 또 지지로 작용했고요. 지금 이 라인이 무척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수렴이 깨지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지지를 받고 튀어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일단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, 거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.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, 제가 이 하나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이 가격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차트 덕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거죠. 자,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모든 이 기술적 분석, 바로 이 맥점 차트에서 바로 이렇게 매집선이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. 자, 말한 갭의 선을 그어보고 이 수렴에 대한 선을 그어보면 어떻습니까? 깨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왜 매수라고 말하는지 이 맥점 차트에 나온다는 거죠. 딱 그 가격이 노란 밴드에 딱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. 주가라는 건 이렇게 종목마다 주포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주포가 발생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데,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시세를 낸 이 종목들의 이 주포, 이 이탈 여부를 뭘로 판단하냐면 이 밴드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.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,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에코프로 역시도 보시면,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이 밴드, 딱 두 개의 밴드 형성됐죠. 주포, 급등 나오고 눌림 나오고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. 지금 이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이 초입 구간, 이 첫 눌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이 현재 이 방향성이 나오지 못한 건 바로 이 시장 때문입니다. 시장.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. 자, 하나솔루션 물론 이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이 태양광이라는 에너지 테마를 타고 오면서 테마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. 그래서 차트는 오히려 이 코스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. 보시면 오늘 코스닥도 급반등 이후에 수렴을 하면서 뭐를 만들고 있습니까? 21선 위에서 가격을 마감시키긴 했어요. 똑같이 수렴을 만들면서 오늘 이 21선 위에서 마감시켰죠. 그리고 똑같이 횡보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좀 시장을 보면은 오늘 이 21선을 지지할까 말까 하면서 종가상에 안착을 했는데 살짝 이 불안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.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박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빠른 돌파보다는 한 번에 대한 페이크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제가 말한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. 하나솔루션도. 아직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없고,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는 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,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돌파가 되는 그 시점에 얘도 이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
그래서 지금 시장 역시도 박스, 종목 역시도 박스라서 이 박스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, 자, 그래서 보면 이 전쟁이라는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 계속적으로 박스에 대한 그림을 보이고 있죠.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하단 라인대에서는 우리가 이 재매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 마인드를 장착을 해야 되는 거고, 그거를 뭐가 알려준다? 바로 이 맥점 차트가 알려준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보는 그 반등에 대한 흐름, 저점에 대한 흐름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, 지난번에도 이 매수를 하자고 했을 때 문자를 못 받고 이 수익 놓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. 제가 실시간으로 보다가 이번 라인에서도 이 저점이 발생이 되면 이때처럼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이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을 했다가 바로 올라간 상승이 나오면 제가 뭐 특별히 문자를 보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깨짐이 발생되고 이 라인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이 매수를 말씀드린다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주변에 이 하나솔루션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공유하기 꼭 눌러주셔가지고 우리가 꼭 같이 이 좋은 가격에 또 매수를 잘해서 또 이 좋은 가격에 잘 팔고 나오자고요.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끌고 가고 있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채널에 올려드린 다른 종목들 많이 있는데 어떤 이론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
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. 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,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종목들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번 시장 투매에서도 이 시장에 대한 반등, 이 저점을, 그리고 종목들의 저점이죠.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었던 건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? 이 코스피가 이 노란 밴드에 터치를 했기 때문이었죠. 제가 이 과거의 저점을 잡아드렸을 때도 이때도 보시면 어떻습니까? 이때였죠. 더 과거로 가볼까요? 어떻습니까? 이때였죠. 현재 이 코스피는 이 노란 밴드를 타고 우상향을 하고 있다. 단기 수급이 쏠릴 만큼 급락은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정확한 지지점에서 현재 이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말한 하락과 기술적 반등, 그리고 이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이 A, B, C파가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매도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 파란 밴드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긴 정말 이 올해에 대한 이 저점, 즉 이 중기적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큰 구간이 될 겁니다. 지금은 이 거대한 상승 추세 속에서 지금 이때와 같은 이 단기 노이즈일 뿐이고, 그 뒤에는 제가 말한 이 86년도에 대한 시장처럼 이 강한 상승 파동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죠.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과 이 방향, 이 시세, 이거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자, 코스닥도 한번 보자고요. 코스닥도 역시 더 강한 변동성을 주기는 줬지만 어때요? 보시다시피 이 파란 밴드 이 1000포인트 라인에서 엄청난 강반등을 발생시켰죠.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횡보성 조정이죠. 즉 하반기에는 이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 하반기에 이 코스닥이 더 급등을 해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코스닥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연봉상에서 이미 이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이 4년간 했어요. 그리고 상당히 이 의미 있는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했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99년도 이 IT 버블 때와 흡사한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다.
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. 그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에 현재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. 자, 이 IT 버블 때 이 코스닥을 보신 분들 아니면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최근 시장에도 시장은 밀리는데 어때요? 무수한 이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 지금 하나둘 머리를 왜 올리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왜 이 최근 구간에서 기관과 외에는 이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이 현재 시장에 대한 이 갈피, 이 방향성을 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스닥 전환을 할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주도주들을 다 짚어드렸죠.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구간에 대한 주도주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이 전쟁이라는 노이즈는 이 시장의 주 추세를 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오늘은 꼭 좀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